안녕하세요. 메이지 소프트 이지AI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환경 안전을 위해 연기 데이터를 감지 분석하는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 알아보고 용이한 분석을 위해 데이터 파악을 진행합니다. 그 후 EDA와 모델링을 통해 예측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분석 실습에 앞서 많은 산업 현장 중 최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도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그중 하나가 화재 리스크입니다. 공장의 크기와 개수가 많아지니 그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데 이는 최근 화재 현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공장에는 더욱더 화재 예방을 집중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IoT 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아래 URL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컬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수치형 데이터 타입으로 유형은 같지만 각 변수의 단위가 다른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화재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변수인 화재 경보 변수를 타깃 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습의 목표로는 파이썬을 통해 연기 감지 데이터를 EDA와 모델링을 진행해 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진 분류 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분석 실습에 앞서 비즈니스 도식화를 통해 연기 감지 분석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공장이 많아짐에 따라서 화재 건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IoT 장치를 통해 연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학습을 진행합니다. 좋은 예측을 통해 빠른 화재 감지로 초기 진압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화재 손실 방지와 손실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풋을 통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인 판다스, numpy, matplotlib, c본은 추가해줍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CSV 함수로 센서 IoT CSV 파일을 불러와서 스모크라는 변수에 저장해줍니다. 경로는 각자 저장한 위치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shape 함수를 통해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면 총 15개의 컬럼과 62,630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모크에 저장된 데이터의 정보를 info 함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컬럼에 non null이어서 결특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변수인 UTC와 CNT는 drop 함수를 통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SS는 1로 설정해야지 컬럼이 제거됩니다. inplace는 true로 설정하면 데이터 프레임 중 컬럼을 제거한 형태로 곧바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CMap은 표 색깔을 정해주는 변수입니다. TM과 NC는 공기 질 오염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보니 서로 간 양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VOC와 ECO2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PM, NC, C복, ECO3와 산소, 에탄올 수치입니다. 기호는 모든 변수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모델링을 위해 여러 가지 모듈을 불러오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위해서 scikit-learn이라는 불리는 scikit-learn 모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scikit-learn은 파이썬을 대표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데요.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등 더비에서도 다양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모듈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는 데이터를 평균 0, 분산 1을 정교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변수들 간 다양한 단위를 사용하기에 숫자의 스케일이 크게 다른 경우 사용해줍니다. 원핫 엔코더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범주형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 수치로 변환해줍니다. 이 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순위성이 생길 수 있기에 오직 0과 1로 표현해줍니다. 샘플 임퓨터는 미싱 밸류를 자동적으로 채워줍니다. 스트레이트의 변수의 디폴트는 평균이고 이를 중앙값, 최긴값 등 다른 값으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데이터를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 전에 X에 독립변수, Y에 종속변수를 넣어주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해 X, Y를 트레인 테스트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는 테스트 셋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0.2인 경우 트레인 세트는 0.8, 테스트 세트는 0.2로 분리됩니다.
앞에서 불러온 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과정을 한 과정으로 묶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범주형 변수가 없이 수치형 변수로만 존재하지만 해당 코드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먼저 수치형 데이터인 컬럼과 범주형 데이터 컬럼을 구분해 줍니다. 그 후 각 컬럼에 적용할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앞에는 적용할 방법과 뒤에는 해당하는 구체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에서 보면 수치형과 범주형의 차이는 원합 인코더가 들어갔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델을 적용시킬 것이기에 함수를 만들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 편하게 합시다. Truncated SVD는 데이터를 n 컴포넌트 개의 차원으로 축소 변환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여러 모델의 모델링 결과를 통일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리포트는 분류에 대한 평가 지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 커브 또한 만들어줍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입니다. 종속 변수가 0, 1인 형태로 나올 때 선형 회귀는 좋지 않은 모델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것이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그리고 KNN 분류가 있습니다. 이는 라벨링이 되어져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K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클래스 숫자를 확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로 분류해줍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는 여러 개의 트리 분류기가 모여있는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트리를 통해 나온 분류 결과를 토대로 분류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각 모델의 점수를 비교해보고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모델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지만 랜덤 포레스트와 KNN이 그 중에서 뛰어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로 커브는 X축이 FPR, Y축이 TEPR입니다. FPR은 실제 false인 사람 중 true라고 예측한 비율이고 TPR은 실제 true인 사람 중 true라고 예측한 비율입니다. 해당 그래프가 좌상단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한 과정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분석에 필요 없는 시간과 카운트 컬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머신러닝을 위한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스케일 조정을 하고 범주형 데이터는 원합 인코더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진 분류 모델을 사용했고 그 결과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좋은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제조 현장의 안전을 위한 용기 감지 분석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